반갑습니다. 정현재입니다. 꽉 찼다고 하던데 제 많이들 빈 거 보니까 제가 싫은가 봐요. 점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날씨가 좀 너무 좋죠? 네. 추석들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들 뭐하고 보내셨나요? 스트레스만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렇죠. 아마 이번에 추석 때 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일주일 동안 마음껏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마음껏 쉬다가 왔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제주도 인센티브 프로모션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네. 여기도 계시나요? 피곤하셔서 못 나오시나요? 근데 너무 좋았다고 그러죠? 네. 저희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가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에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삼척 프로모션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많이 하셨어요? 네. 이제 대답이 시원찮은데. 저는 몇 점 했을 것 같아요? 삼척. 지금 한 3차 지났잖아요. 몇 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8천. 8천? 네. 와,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 500점 정도 됐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아마 포기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포기하시지 말라고요. 저도 지금 500점밖에 안 되거든요.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나오셔가지고 내년에 삼척에서 또 멋진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죠? 네. 같이 하시자고요. 오늘은 제가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어느 분이 지난번 그러시더라고요. 리더님은 어떻게 사업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이스를 엄청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요즘에 오신 분들 못 들은 분들이 계신가 봐요. 잠깐 제 마이스를 하고서 본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사로서 한 20년 정도 일을 했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수입이 워낙 좋았거든요. 그래갖고 야 이런 직업이 있구나. 정말 날라갈 같은 그런 기분이었었는데 점점 이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법무사업계도 이제 안 좋아지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이제 불안한 요소가 있어갖고 제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대로 가다 보면 나도 이제 좀 불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사업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하다가 몸이 안 좋아갖고 유선화를 만났어요. 제가 만난 게 2009년도 이제 가을쯤에 만났는데 만나서 처음에 유선화라는 그 사업을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너무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리더님도 유선화 사업하시면서 흥미진진하신가요? 네. 어떤 점이 그리 흥미진진하세요? 저는 이제 법무사를 하면서 사실 이제 그 사무실에 앉아서 오는 손님들을 받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뭔가 이제 고민거리가 많으신 분들이라고요. 그래갖고 뭔가 해결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드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또 뭐 상담이 잘 돼갖고 해결이 잘 되고 그러면 엄청 고마워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좀 뭔가 좀 내 발전을 위해서 내가 도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었는데 유선화를 만나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더라고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비전을 전달하고 이런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상제도가 일반 일하고 다르잖아요. 법무사 같은 경우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이제 정산하고 그 다음 달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제 내가 팀과 함께 일을 하면서 팀을 조직하고 그 팀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 방식이 다 있구나. 그래서 엄청 정말로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고 이제 가치라든지 비전을 보고 나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달려가고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빠르게 성장하고 지금은 이제 완스타라는 직급과 또 이제 $1,000,000 자리에 와 있는데요. 이 배지 보이나요? 네. 엄청 커졌죠?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건설업도 다시 받았는데 이 $1,000,000 배지 바뀌었대요. 멋지죠? 네.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빨리 달리셔갖고 이 배지 다 가시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난 유선화 정말 멋진 사업이고요. 제가 이제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현황을 설명하면서 유선화의 그런 가치를 좀 부각시켜 볼게요. 다른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들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제가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현황에 대해서 2017년도 공정거래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 많은 리더님들이 이제 작년 2017년도 자료 갖고 많이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 시장이 현재 어떻게 한국에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제 만들어가야 될지 이런 걸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회사들 이제 우리가 그 일하고 있는 그 시장의 현황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시장이고 이런 정도의 가능성이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다는 걸 다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 내 회사만 이제 알고 다른 회사들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좀 시간 나실 때 여기 다른 회사들도 좀 보시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회사의 그런 장점이라든지 가치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회사라든지 많은 정보를 알다 보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누구를 만났을 때 이제 우위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자루를 내가 잡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정보를 내가 미리 알고 있다고 하면 그분이 와서 그 회사에 이제 일하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나는 이제 그걸 다 알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칼자루를 내가 갖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제 그분의 어떤 그런 이제 허풍들을 다 잠재울 수 있다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제 그 사업하는 리더들 보면 많은 뻥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걸 다 잠재울 수 있는 그 방법은 내가 이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듯이 정말로 다른 회사를 좀 알았을 때 이제 우위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회사를 알았을 때 이런 장점이 있어요. 우리 유산화의 그런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나무가 하나만 서 있다고 하면은 이 나무가 도대체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숲 가운데서 나무가 서 있을 때는 이 나무가 작은지 큰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숲을 봤을 때 우리 회사를 갖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화라는 회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회사인지 또 이제 얼마나 이제 이 업계에서 이제 인정받는 회사들은 이제 그 숲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를 볼 수 있을 때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저는 이제 틈틈이 이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제일 이제 정확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항상 이제 최신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신문이라는 그런 이제 매거진이 있어요. 인터넷 보시면 여기 들어가면 각 회사의 그런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틈틈이 좀 보시면서 이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대한 상황도 좀 보시면은 네트워크 업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현재 이제 시류가 어떻게 이제 변해가는지 다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수시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제가 한번 그 전체 시장을 한번 훑어볼게요. 2010년도부터 쭉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만들어놨는데요. 보시면 이 회원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죠? 마이너스 하는 계속 플러스가 계속 되고 우리통 마이너스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판매원도 보면 계속 이제 상승 그대로 타고 있죠. 그래서 870만 명까지 왔고요. 총 매출액 보면 12%, 16%, 11%, 19%, 13%, 14% 가다가 조금 떨어지고 있죠, 그죠? 이런 이제 상황인데 왜 이걸 이제 보여드리냐면 우리 한국의 네트워크 시장이 이런 이제 흐름을 이제 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2017년도 자료를 보면은 이제 공정거래에서 공개된 회사가 125개 회사를 갖다 공개를 해줬어요. 여기에 등록된 회사는 870만 명이에요. 전년도 보면 2016년도 보면 829만 명이었는데 이게 엄청 많이 늘었죠. 거의 한 50만 명, 40만 명 정도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매출은 좀 줄었죠. 매출은 약간 줄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이 네트워크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870만 명이면 그 감이 좀 오시나요? 870만 명. 서울 인구가 얼마나 되죠? 1000만 명이나 1100만 명 정도요. 이 870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명 중에 1명이 지금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하고 이제 노인들, 아주 이제 할아버지들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만 치면은 한 4명 중에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4명 중에 1명이 네트워크 회사에 합법적인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트워크 회사에 적을 두고 있다는 얘기인데 놀랍지 않으시나요? 우리 시간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이미지가 뭐 이렇게 아직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치다 보니까 내가 네트워크에 적두고 있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떤 합법적인 회사에 적어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870만 명이 다 진짜 사업자라고 하면은 이 시장은 레드오션일까요? 블루오션일까요?
이미 레드오션이 됐겠죠. 이미 끝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870만 명 중에서 몇 명이 사업자가 될까요? 우리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번에 이제 공정거래에서 그걸 좀 발표해 줬는데요. 제가 그 전에 책을 쓰면서 그 사업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이게 제가 이제 좀 이제 추측을 해봤어요. 추측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만들어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어떤 기준을 만들었냐면 그래도 네트워크에서 월수입 한 10만 원 정도, 월수입 10만 원이면 여기 계신 분 다 이미 뭐 다 받고 있어요, 그죠? 월수입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뭐 이제 사업자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왜냐면 처음 시작하는 분은 아직 안 돼, 그 못 받는 분도 있고 뭐 이제 그 10만 원 넘는 분 중에서도 실제 소비자이면서 이제 그 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면은 그냥 사업자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내봤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15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월수입 1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15만 명이 안 되는. 이번에 공정위에서 발표해준 자료를 보니까 15만 명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0만 명 이내 이분들이 지금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니까 전체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 중에서 2% 정도만 사업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870만 명이 다 사업자라고 하면 이미 이 시장은 이제 레드오션이 됐을 텐데 아직 그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22% 정도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이제 가능성이 많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매출이요 2015년도에서 5조 1931억 정도 가다가 2016년도에 약간 줄었죠. 0.4% 줄었죠. 2017년도에 좀 더 줄었, 1.9% 줄었단 말이죠. 이게 왜 줄었을까요? 이 계속 보면은요, 네트워크 시장이 계속 10%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이제 소비 매출 시장의 그 성장률을 보면은 매년 2%에서 3% 성장한다고요. 근데 네트워크 시장은 2% 3%가 아니라 약 10%에서 20% 성장했다고요. 거의 한 5배 내지 10배 정도 성장했는데 이렇게 성장을 해온 시장이 이제 조금 이게 지금 주춤하고 있죠. 이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6년도에 이 통신 네트워크들이 된소리를 맞았어요. 제가 이제 통신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따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 통신 네트워크들이 일단 많이 폐업을 했다고요. 폐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줄었고요. 또 이제 그 2017년도는 약간 또 줄었죠. 이제 가상화폐 열풍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엄청 골치를 많이 싸웠어요. 많이 이제 사업자들이 막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 빠졌는데 유산화에서 작년도에 뭐 가상화폐 쪽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죠. 유산화는 거의 변동이 없는 회사거든요. 그런 이렇게 어려운 이제 다른 회사들이 많이 이제 빠지는 상태에서 유산화는 30% 정도 성장하는 그런 회사니까 좀 뭔가 좀 차별화된 회사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시장이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이게 공정거래에서 발표해준 그래프에 대해 제가 숫자만 좀 대입을 해놨는데요. 2004년도에 4조 4,719억까지 갔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그 이미 14년 전에 이렇게 많은 매출을 일으켰거든요. 이게 불과 2년 사이에요. 2년 사이에 1조 9,370억까지 떨어졌어요. 완전히 이제 권위박질을 쳤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010년도에 또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쭉 그동안 아까 제가 이제 2010년도부터 데이터를 드렸잖아요. 2008년도부터 계속 성장하다가 이제 2015년도까지 정점을 찍고 이제 약간 지금 이제 주춤한 상태에 있는데요. 이때 왜 이렇게 빠졌냐면은 두 번 많이 빠졌잖아요. 빠진 이유가 옛날에 그 이제 그 매스컴에서 많이 들었죠. 그 제이유 사건 그러셨나요? 네, 주수도 그 회장 이제 이 제이유하고 위베스트 인터넷이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 그 매출 1, 2위를 이제 이제 링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두 회사가 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다가 이제 된소리를 맞았어요. 그 바람에 쭉 빠졌고요. 그 회사들이 이제 결국 이제 폐업까지 하면서 더 빠졌고요. 옛날에 그 저기 다이너스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또 오래되신 분들은 들어볼 수 있을 건데 다이너스티가 처음에는 괜찮게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 펀드 방식으로 하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켰다고요. 이게 그 회사 세 개 회사 때문에 쭉 빠져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그 계곡이 있잖아요. 이런 계곡이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다. 왜 없냐면 이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그런 제도가 잘 마련이 안 돼 있을 때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적인 네트워크 회사들이 이제 판을 치면서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 아픔을 줬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굴곡은 없고요. 약간의 그런 조정기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통신 네트워크하고 이제 가상화폐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머지않아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시장은 지금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18개 회사가 이제 폐업을 했거든요. 18개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아까 125개 그 회사가 발표됐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18개 회사가 이제 포함이 안 된 거겠죠. 여기 혹시 아는 회사들 있나요? 있으신가요?
있으면 이런 잘 모르는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폐업을 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이제 하는 걸 좀 잘 유심히 보시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 등록한 해예요. 이 회사들이 폐업한 회사들이 원래 몇 년도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다단계에서 등록했는지 보면은 2013년, 16년, 15년, 16년, 14년 이렇게 최근에 등록한 회사들이 많죠. 그죠? 우리 보통 이제 그 회사를 선택할 때 이런 설명 많이 하잖아요. 최소한도 5년 내지 10년 정도 검증을 받은 회사를 선택하라는 얘기만 하죠. 네. 실제 이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아직 검증 안 된 회사들이 그 등록을 했다 바로 이제 폐업을 하는 이런 사태가 엄청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지는 이미 검증이 끝난 회사들, 오래된 이제 오래된 회사들도 있지만 아주 예외적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등록했다가 이제 폐업한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18개사고 새로 신규로 이제 진입한 회사가 19개 회사예요. 19개. 아는 회사들이 있나요? 네. 설명 많이 들어보시죠? 더 어렵게 많이 들어보시죠? 요즘 많이 얘기하죠? 네.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등록을 했고 지금 이제 솔약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월 매출이 약 50억 이상 이제 넘었다니까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기원 쪽에서 이제 과감하게 도전한 이제 그 회사가 더 오르고 나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신규로 이제 오픈한 거예요. 이제 이런 회사들도 아까 이제 그 최근에 오픈한 그런 회사들처럼 이제 그 오래 가는 회사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회사들이 중간에 이제 탈락을 많이 하겠죠. 2017년도에 크게 성장한 회사를 한번 뽑아봤어요.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해놓은 회사들 중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많이 성장한 회사는 2017년도 어느 회사냐면요. 이 애터미예요. 애터미가 상당히 성장했고요. 두 번째로 많이 성장한 회사가 시크릿인가 그랬고요. 세 번째로 성장한 회사가 현아도 많이 성장했죠. 이 지크비라는 회사도 상당히 많이 성장했고요. 지크은 요즘에 이제 헤나라고 하는 회사는 그것이 이제 어떤 얼굴 착색 때문에 좀 많이 번역을 치고 있죠. 그런 회사고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한 회사들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7년도에 125개 회사 중에서 몇 개 회사가 성장했고 몇 개 회사가 마이너스를 쳤고 몇 개 회사가 이제 그냥 변동형 내를 봤더니요. 성장한 회사가 한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125개 중에서 50개 정도가 성장했고 빠진 회사,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친 회사가 한 54개 회사가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21개 회사는 그 해에 이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직 매출이 없다든지 비교할 수 있는 매출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냥 같은 매출을 일으킨 회사가 21개 정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회사들이 성장했다는 거고요. 매출이 크게 감소한 회사들. 여기는 이제 아는 회사들이 많죠. 오버라이프, 뮤직키, 미니시티 이런 회사들이 많이 빠졌죠. 그죠? 여기서 보면 통신회사가 아직도 이제 좀 빠지고 더 빠지고 있죠. ACN도 빠지고 있고요. 봄코리아도 통신회사고요. 이 아이온 같은 통신회사가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신회사가 왜 이렇게 자꾸 빠질까요? 왜 빠질까요? 이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좀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요. 가장 많이 감소한 회사가 이제 N사고요. 두 번째로 많이 감소한 회사가 H상가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유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빠진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M사 보면은 많이 빠지고 있죠. M사가 옛날에는 상당히 이제 잘 나가는 화장품 회사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간판으로 갔다가 원래 간판을 하다가 네트워크 좋다고 해서 네트워크가 지금 네트워크 작전 보전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여기 내리온 처음에 들어올 때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옮겨왔는데 쭉쭉쭉 빠지고 있죠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대충만 이제 상황만 좀 보시고요. 이 자료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드릴게요. 제가 이제 각 회사에 한번 그동안 성장 상황을 한번 몇 개 회사를 뽑아가지고 이 회사들이 어떻게 성장해온지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 A 회사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가장 많고요. 한국에서 지금 매출이 가장 많은 회사죠. 많은 회사인데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죠. 2010년도부터 계속 성장하고 있죠. 조금씩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95년도에 등록된 회사고요. 그 다음에 H사 잘 알고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매출을 띄우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한 회사부터 빠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금방 알 수 있죠. 지금 회사의 상황을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잘 나갈 때 모습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이제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 지금 나고 있는 상태라고 하시죠. 엔사도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좀 올라갔다가 빠지는 상태라고 하시죠. 그다음에 A사 보면 상당히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아마 머지않아서 그 A사가 그 미국의 A사를 따라잡을 것 같아요. 따라잡고 지금 이번에 그 한국에서 작년 올해 이제 세계 그 직판협회 무슨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A사 대표하고서 사례 발표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회사를 많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 회사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이제 보고 있는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회사는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은 이제 조금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이제 좀 이유가 있고요. 유니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랑 경쟁적인 이제 구도에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도 갑작스레 엄청나게 성장했다고요. 그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내리막을 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내리막을 가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그러고요. 시크릿 잘하시면서 이 회사도 지금 기존 성장 많이 했죠. 이렇게 올라가시죠.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ACN 보실까요? 이 회사도 이제 엄청나게 여기까지 성장했어요. 1200억까지 성장까지 많이 빠지고 있죠. 이제 통신에 영향도 있고요. 또 이제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빠진 이유요. 온코리아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데 IFC에 매출이 좀 안되는데 이 회사는 좀 더 심각하게 좀 빠지고 있죠.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빠지고 3분의 1 토막 정도 지금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 토막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이제 통신의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에서 통신에서 다른 이제 건강식품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라시고요. 이제 시너지도 우리랑 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라고 하시는데 이 회사도 도저히 이제 성장을 많이 했다가 지금 이제 우리보다 뒤쳐져서 우리도 앞서가다가 이제 뒤쳐진 상태라고 하시고요.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회사가 지금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 낙차를 아시나요? 이 낙차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네요. 엄청 지금 낙차 크죠. 이 회사도 지금 성장을 많이 했다가 이날부터 지금 많이 떨어졌죠. 이 회사도 많이 들어오시나요? 여기도 많이 광고 많이 하던데 옛날에 세포 줄기세포 그러니까 많이 하는 회사인데 지금 여기도 많이 지금 보존하고 있고 요번에 방범법 위반으로 아마 좀 징계를 받을 것 같아요. 사람이 계속 이제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30%에서 올해는 이제 30% 이상 이제 50%까지 성장할 수 있는 안정이 이제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왜 이걸 이제 보여드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네트워크 회사가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는데 괜찮은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괜찮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좋은 회사를 있잖아요. 좋은 회사를 잘못 활용했을 때는 그 이제 여파가 머지않아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하는데 정말 좋은 회사를 갖다가 더 좋은 회사를 만드는 거는 회사의 스태프들과 실제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이걸 만들 수 있다고요. 이제 이걸 잘못 사업을 하다 보면 저런 현상들이 아까 빠지는 회사들이 다 잘못된 회사들이 아니라고요. 괜찮은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고 사업하다 보니까 이제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유선화에서 그런 기운을 좀 얻자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유선화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회사잖아요. 제가 이제 120개 회사를 다 분석해가지고 유선화를 따라올 수 있는 회사는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대단한 회사거든요. 그 정도로 좋은 회사인데 이 좋은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이 좋은 회사를 갖다가 정말로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과 회사의 스태프들이 정확한 방법으로 이제 사업을 해줬을 때 이 좋은 회사, 더 좋은 회사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한국의 A사 사업자를 만나고 이제 물어봤어요. 궁금해갖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A사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A사는 그 저기 상속이 몇 대까지 되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의 A사 물어봤더니 3대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3대까지 되는데 우리 회사는 그 자녀한테 상속이 몇 대까지 돼요? 몇 대까지 돼요? 상관없나요? 제가 이제 보니까요. 우선에는 그 대수 제한이 없어요. 대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한 상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한 상속.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업하던 그 아이들을 내 자녀가 손자가, 전손자가, 현손자가 5대수로 막 계속 내려갈 수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원리까지 가려고 하면은, 원리까지 회사가 가려고 하면 회사가 오랫동안 영존해야 되잖아요. 회사가 오랫동안 정말 성장하고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뭐 평생을 무한대로 상속을 해준다면 뭐합니까? 회사가 그냥 망해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이 좋은 회사를 갖다가 내 자녀들한테까지, 내 후손들한테까지 물려주려면 우리가 사실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밭을 갖고 비유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이 도둑들은 밭이 그 버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막 자기가 원하는 거 빼가지고 그냥 가서 도망가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정말 밭의 주인들은 밭을 정말 보존하잖아요. 그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정말 밭을 아끼고 거름도 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좋은 밭이, 좋은 토양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수출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는 단지 그냥 내 수입만을 위해서 막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정말 멀리 보고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유산하라는 회사를 멋지게 우리가 만들어놨을 때 이 회사가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들까지도 정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회사를 이제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많은 회사를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통신회사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 통신이라는 상품은요, 이 네트워크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맞는 상품이라고요. 통신이라는 상품은 실제로 2017년도 그 결과를 공정위에서 발표해준 결과를 보면 이 네트워크 시장에 가장 이제 그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품목이 뭐냐면요, 뭐였어요? 건강식품이겠죠, 그죠? 당연히 건강식품이 1등을 차지하고 그 두 번째가 뭐였어요? 2등이 화장품 시장이라고요. 그럼 3등이 뭐였어요? 3등이 통신이라고요. 4등은 생활용품이고요. 5등이 이제 의료기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통신이라는 그런 이제 시장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에 상당히 잘 맞는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좋은 그런 그 상품이 왜 지금 저렇게 된소리를 맡고 있느냐, 왜 저렇게 곤두박질을 치고 있느냐, 그게 왜 그랬냐면요, 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잘못 활용한 거예요. 회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막 그 이제 뭐 구형 단말기를 갖다가 고가에 팔고 뭐 이제 높은 요금제를 막 강요하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막 사회적으로 막 지탄을 받았다고 그래갖고 사회단체에서 막 그냥 그 이제 그 통신사한테 막 압력을 넣고요, 국회에서 막 청문회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통신 3사에서 이제 우리는 그럼 이제 우리 상품을 갖다가 다단계로 네트워크를 풀지 않겠다고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통신회사도 이제 상품이 없어져 보니까 지금 이제 막 문을 닫고 지금 매출이 저기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본코리아라는 회사, 옛날에 IFC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했다고요. 상품 그 이제 매출이. 근데 지금 이제 거의 4분의 1 토막으로 줄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영향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본코리아가 옛날 IFC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요. 옛날 그 대표이사하고 그 대표 사업자가 지금 그 형사처벌을 받는다고요.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 좋은 상품을 가지고 정말로 얼마든지 좋게 잘 풀 수도 있었을 텐데 잘못된 방법으로, 욕심을 부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소리를 받는 거예요. 그럼 피해는 누가 봐요? 피해는 다 사업자들이 보는 거예요.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는 이제 통신 사태를 보면서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우리 회사가 아니니까 남의 회사가 그냥 뭐 저기 뭐 망하든 뭐든 문을 닫든 뭐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같은 업종이잖아요. 같은 업종인데 그래도 이제 좋은 상품 가지고 정말로 했을 때 그 네트워크가 발전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렇게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사업을 하다가 된소리를 맞으니까 그 사람들 자꾸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정확한 방법으로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올해 이제 그 공정위에서 발표하면서 독특한 걸 이제 하나 도입을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건데요. 이거예요. 그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봉투를 이긴 하였고요. 후원수당 이제 사업자 중에서 1억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1억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을 받고 사이가 몇 명이나 될까? 딱 올해 발표해줬어요. 그래갖고 전에는 그런 이제 사업자들이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했대요. 회사의 리더들 만나보면 우리 회사에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뻥튀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못해요. 이것만 딱 보면 당신 회사에서
얼마 버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게 딱 나와버린다고요. 그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추정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뭐 다 추정을 해갖고 이 회사에서 얼마 버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걸 추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다 통계를 써버렸다고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 회사에서 얼마 버는 사람이 얼마 이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실질적인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공정거래인을 들어가셔서 이런 걸 좀 열어보시면 어떤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유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당을 몰아주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설명을 드리는데 요만한 파일 가지고 이만한 파일을 갖고 사업자들한테 나눠준다고요. 나눠주는데 어떤 회사는 이 파일을 갖다가 48명한테, 46명한테 나눠줘요. 어떤 회사는 70명한테 나눠주는 회사도 있거든요. 근데 유선화는 이걸 갖다 몇 명한테 나눠주는지 아세요? 100명 중에서 몇 명한테 나눠줘요? 유선화는 이걸 6명한테 나눠줘요. 그건 이제 마케팅의 차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파일을 갖다가 저번 사람들이 몰아주는 방식의 그 이제 마케팅을 펼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비자하고 사업자를 구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적은 사람들이 6명이 걸 나눠 가지니까 46명이 나눠 가질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평균 소득이 거의 한 6배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유선화 사업자들이 실제로 수당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라는 거죠. 유선화가 많이 줘서가 아니에요. 유선화도 이 법률을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35%를 못 넘어간다고요. 다른 회사들도 30%를 못 넘어가고 지금 30%만 넘어가면 다 이제 뭐 벌금 받고 막 이런다고 그랬고 한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은 35%를 못 넘어가는데 한정되어 있는 파일 갖다가 어떻게 나눠주냐가 이게 마케팅의 차이라는 거죠. 이 마케팅이 좋다는 것은 뭐 우리 회사가 많이 준다, 뭐 보너스를 많이 준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회사가 뭐 이런 보상도 주고 저런 보너스 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35%인데요. 이렇게 딱 얘기해버린다.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가지기 때문에 이 35% 파일을 갖다가 누구한테 어떻게 나눠주냐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상제도라는 거죠. 근데 이 보상제도가 유선화는 적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수당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걸 나중에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유선화 정말로 사업자들이 많이 받아가는 건지 알 수 있겠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2017년도 전 세계 직접 판매 시장, 이제 직접 판매 시장이라고 하면 다단계 판매하고 그 방문 판매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왜 이렇게 한번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면 전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일어나는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10년대 이 직접 판매 시장이 227조 정도 되는데요. 저는 감을 잘 못 잡겠어요. 227조가 얼마나 많은지 이 정도 되는 거고 이걸 판매할 수는 이것도 좀 많을 거예요. 이건 전년도 데이터인데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넣어놨는데요. 약 1억 한 몇천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이 직접 판매 시장에 종사하고 있고요. 매출 순위 보면 똑같더라고요. 미국이 1등을 했고요. 중국, 한국, 독일, 일본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한국이 전체 매출 시장에서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100%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9%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전체 직접 판매 시장에 9%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요. 미국이 18% 정도 되고요. 중국도 한 18% 정도 되더라고요. 이 독일과 일본은 8%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는데 한국이 정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시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 이 지역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거의 46%, 아시아 태평양이 이제 이 직접 판매 시장에 어떻게 보면 성공된 케이스가 미주 지역이 33%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참고삼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직접 판매 협회, 세계적 직접 판매 협회에서 무슨 좀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그런 상황이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래도 뭐 하나 팁은 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사업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사업자요. 다 사업자세요? 네. 진짜 사업자세요? 네. 진짜 사업자같이 보이네요. 우리는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사업자인지 몇 점짜리 사업자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몇 점짜리 사업자인지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만든 건데요. 너무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몇 점짜리 사업자입니까? 사업자는 사업자인데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볼까요? 첫 번째, 사업에 관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시나요? 네. 예지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20점을 받은 거예요. 제가 5항목을 했으니까 20점 받았고요. 두 번째로, 예비고객 명단 갖고 계시나요? 네. 이거 항상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또 20점을 받은 거예요. 40점짜리 사업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여기서 당연히 참여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60점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간계획, 일일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네. 세우고 계시나요? 그럼 한 80점까지 가가지고 이거 안 하시면 이제 거의 뻥크 난 거예요.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일 배우고 실천하고 복제하고 있는가요? 우리 내적 사업은 빠른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배우고요. 제품에 대한 내용, 또 회사에 대한 내용,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요. 이걸 실천하는, 내가 배운 걸 실천하고요. 그리고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한테 계속 복제해주고 있죠.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이걸 할 수 있을 때 사업자라고 할 수 있죠. 이 5항목 중에서 나는 5개 다 자신있게 만족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생각하시는 분요 와, 대단하시네요.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나는 4개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개. 4개도 많지 않으시네요. 와, 대단한. 이 4개 하신 분들 박수 한번 쳐드리자고요. 나는 3개 하고 있다. 3개도 자신이 없어? 그럼 60점 받았으니까 저기 바라볼 면에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나머지는 안 고칠게요. 우리가 이제 정말로 내가 자신있게 나는 사업자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이런 건 우리가 늘 이제 목표는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예비 고객님한테 항상 갖고 다녀야 되고요. 시스템 최대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주간기획, 일일기획, 제가 요즘에 이걸 하고 있는데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했을 때 장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 거를 이제 사진 찍어서 왔어요. 이제 10월달 되면서 2018년 10월달 제가 월간 기획을 세웠고요. 이제 이번 주에 주간 기획을 세웠어요. 이렇게 세워갖고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도 그동안 이야기는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안 했었거든요. 안 했는데 해보니까 장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 보면은 주간 기획 세운 시간을 딱 빼놨잖아요. 그죠? 일요일날 제가 저녁 9시에 딱 빼놓고 이 시간에 이제 제가 해놓은 데 30분 정도만 하거든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거하고 안 세우고 시작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이제 계획을 세웠을 때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무엇을 할 건지를 갖다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고요. 그리고 또 안 했을 때는 자기 부담을 느낀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걸 안 세웠을 때는 아무런 그런 이제 개념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업자인가요? 네. 사업자잖아요. 사업자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보면요. 한번 하세요. 이거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팀들한테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우리 왜 석세서 노트에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업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시거든요. 그래서 매주 1시간, 시간을 정해갖고요. 계획을 세우고 한번 출발해보세요. 출발해보시면 한 주가 아주 유익하게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그냥 지나고 있는 거죠. 실천하실 수 있는 의견을 보셨을 때도 다 끝났네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어떻게 사업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없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네, 다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장하신 분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사업하시면서 느끼는 그런 장애물들, 어려움들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즐기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즐기시고요. 네, 그때마다 그걸 이제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계속된다고 보면 그걸 쌓여갖고 결국 이제 결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는 이제 그 명품을 잘 모르는데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뭐가 제일 좋죠? 샤넬이 제일 좋다나? 가방? 샤넬이 뭐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성분들 이렇게 샤넬 가방 딱 메고서 다닐 때 이렇게 좀 힘이 나나요? 어때? 맞아요. 근데 이제 명품을 이제 갖고 다니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강아지도 안고 다닐 때 좋은 종 안고 다니면 힘이 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요.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가 100여 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유산하는 바로 샤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말이 안 믿겨지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정말로 유산하라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인지요. 제가 누구한테 유산하는 얘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정도 가치가 있는 회사예요. 샤넬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고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이런 회사에서 허접한 회사가 아니라 이런 멋진 회사에 사업한다는 걸 갖다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사업자가 되시면 좋고요. 유산해서 꼭 결과를 만드세요. 그 결과가 정말로 멋진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줄 거고요. 정말 자유로운 그런 미래를 살게 만들어준다고 이제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